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사호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곳 바로 야구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시리즈 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른바 광클이라고 하죠. 광속 클릭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매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잠시 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시리즈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열기가 식지 않는 곳 국정감사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 발언에 대해서 항명이냐 불복이냐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출신 선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안임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에도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합법화 14년 만에 불법 노조에 처할 위기에 놓인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도 여전히 공방이 뜨겁죠. 최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고교육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 공고를 냈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8종의 모든 역사 교과서 수정해야 할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8종의 모든 역사 교과서 수정해야 할까요?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선 불복 문제 정말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난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말을 아꼈던 문재인 의원이요.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을 정면으로 들고 나섰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 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리 알았든 몰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서 지난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후보였던 문 의원까지 가세하는 양상이어서요. 대선 불복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 성명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황 의원 대표는 오늘 오전 한 회의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급한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국정을 물랑케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 무익이자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서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재인 의원 이 성명서까지 나오면서 새누리당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맹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맞는 창조 경제에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키면서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분이 계시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침묵 정치를 다시 이어가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박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종의 통로가 됐던 수석 비서관 회의는 3주째 열리지 않고 있고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 그리고 민생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침묵 정치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내리는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공방이 뜨거운 국회와는 달리 청와대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지난 대선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어일으킬 것을 좀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수사 기밀이 새고 있다. 새누리당에요.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일명 친박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삼권 분리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요. 검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요. 윤상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그 국정원 직원들의 5만여 건의 트위터 중에서 2,000건 정도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숫자를 집어냈는데요.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것은 불법 취득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거라면 검찰 수뇌부와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고요. 또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어서 그 어느 쪽을 보나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지청장의 국감 출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윤석열 지청장은요. 국감에 나갈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런 검찰 내부 보고서까지 인용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윗선에서 수사기밀을 흘려서 수사를 좀 무마시키려고 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좀 입장을 바꾸어서 국감장에 나가서 이른바 그 작심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그런 글을 올린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숫자가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요. 지난 대선 전에 문재인 안철수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등 이른바 정치적인 글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건 지금까지 4명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15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15명가량의 요원들이 정치 게시물을 올린 건데 지금 군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진상규명을 좀 확실히 하자. 이런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특히 이번 검찰의 이제 수사하고도요. 또 문재인 대선 후보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처음에는 패배를 인정했다가 이제 불공정까지 이렇게 발언 수위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어쨌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네. 야당이 어떤 입장을 더 보일지 앞으로 또 장외 투쟁을 강화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논란이 더 가열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5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저녁 도심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따라 성산대교 방면 정릉 터널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홍지문 터널부터 홍은램프 구간 서행하고 있고 성산램프를 지나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성산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제 난지나들목에서 성산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양화대교부터 한남대교 구간, 이후로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동호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강남권에서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발언, 그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 수위와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 또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대검찰청의 공안부장을 역임하신 최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윤석열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 뭐 신문에 따라서 또는 네. 방송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그 표현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항명이냐, 뭐 외압이냐, 뭐 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여야 입장도 다른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검사 생활 제가 30년 해왔고 네. 또 지금도 뭐 변호사 하면서 예. 뭐 비슷한 또 업무를 지금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평생을 이제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없었다. 네. 네. 저희가 소신껏 하려는데 네. 위에 상사들이 예. 그걸 따라주지 않거나 예. 용인하지 않을 때는 네. 정식으로 다 그 부당한 것을 네. 좀 이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예. 있는 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재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네. 1심에 불만이 있으면은 불복하면은 2심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또 2심에서 또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봐도 네. 이게 더군다나 검사나 판사나 네. 아주 우리 참 대표적인 지식인들이고 네. 또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진 국가의 공복들이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명이냐 외압이냐 하는 걸 떠나서 예. 이건 물론 뭐 아랫사람으로 봐서는 또 윤 지청장으로 봐서는 네. 항명입니다 이것이. 네. 또 한 가지 항명인데다가 이걸 공표하고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 네. 아주 검사로서는 네. 할 수 없는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냥 터트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가장 법조인으로서 예. 저 정도로 가야 될 사람이 예. 법적인 절차가 얼마든지 있는데 예. 그걸 안 하고 바로 광장으로 뛰어나가고 예. 정치적부터 오히려 정치 문제화를 네. 이 윤 지청장이 더 거기에 불을 붙인 겁니다. 네.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본질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근데 이렇게 또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네.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요. 네. 거기에 이제 널리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실체를 예. 이제 시청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사건이 처음 지금싸 벌어진 게 아니고 예. 작년 12월 달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예. 계속해서 지금 금년 6월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예. 6개월까지 수사 다 해서 예. 일단 그때 공소 제기라는 절차를 밟아놔서 지금 사건은 법원에 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금 재론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재론해봤자 뭐 6개월의 공소시효 기간은 지나갔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트윗이나 리트윗을 해가면서 댓글을 예. 달아가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예. 국정원 법에서 금지하는 네.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예. 그것도 그 당시 선거법 위반과 하나의 병합범으로 해가지고 다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와서 그때 뭐 좀 미뤄놨던 것이 다시 발견됐다든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도 뭐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똑같이 댓글을 달아가면서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만 안 지났으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기소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이제 지금은 6개월 지난 이후니까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건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가장 힘든 작업이고 또 가장 그 과정 중에서 핵심적인 사건들은 지난 6월 달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요. 오늘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이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들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제 사실상 처음에는 패배를 인정했다가 지금 이제 발언의 수위가 이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사실 그분도 법조인입니다. 예.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이 모여서 아주 법의 정의를 실현시킨다고. 네. 꿈이 아주 그때 부풀었던 분입니다. 예. 또 그 두 분이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 그 비서실장을 하고 할 때는 네. 저희들도 굉장히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법률가들이 저렇게 아주 핵심 정권을 잡고 거기서 또 핵심적인 보직에서 보좌를 한다면 네. 우리나라 아주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다. 예.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졌던 건데 예.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그분들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할 때 법적인 정의가 실현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거든요. 예. 그 됐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기술한 정의라는 책자가 2011년에 1년 동안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죠. 정의란 무엇이다. 아니, 그럼 뭐 대학교 교과서가요. 100만 부 팔린다는 것은 전 세계 유례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시선인들이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거기에 굶주렸는지 이걸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난 뒤에도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지금 문제는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에는 이제 승복하겠다,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해서 참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이 지금 요즘 말하는 검란 무슨 검검 대리빈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참 아주 그 고질적이고 사실은 타기하고 버려야 할 그러한 또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이용해가지고 다시 정치 문제화해서 나중에 가서 뭐 그게 뭘 그분이 그걸 갖다가 얻을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정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당초 국회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결심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검찰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해서 국감에 출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도 그 점을 언론 보도로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그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검찰 내부에서요? 그 검찰 내부에서 나갔겠죠. 왜냐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 지청장 얘기는 자기하고 검사장하고 그 라인에 있는 몇 사람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저게 나가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누가 이제 발설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밝혀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찰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감찰권 발동해서 그렇게 밝혀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윤지청장이 불만스러워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 입장이라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 네. 다만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걸 왜 국정감사장에서 만인 중시하고 온 국민이 그저 TV로 라디오로 그냥 다 네. 보고 있는 데서. 변호사님은 국감장소에서 이제 그런 것을 말한 부분을 계속 언급해 주시는데 네. 조금 전에 감찰 언급해 주셨는데 서울지검장이 이제 감찰을 직접 요청했어요. 검사가 나를 감찰해라 이렇게. 그거는 이건 또 상당히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검찰 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예. 초유의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저렇게까지 저것도 사실은 자기 직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기에서요. 그리고 또 자기는 잘못이 없이 뭐 윤지청장한테 잘못이 전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검사장과 지청장이 검사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 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답답하니까 이제는 감찰이라도 감찰권을 발동해서 진상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감찰받아야 되고 또 윤석열 그 지청장도 팀장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뭐 저것은 이 상황으로 봐서는 감찰권이 발동돼서 감찰로 뭐 해결도 봐야 되겠지요. 해결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감찰 결과는 뭐 나중에 명확히 네. 나올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네. 불리하게 나온 쪽이 그 승부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검검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네요. 검검. 네. 내부 갈등. 내부 갈등은 이게 지금 저 언론에서 좀 제가 언론을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쭉 보면은 자꾸 어떻게 이렇게 언론이 많은 지적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지적하셔도 돼요. 이게. 예. 재미난 것처럼 자꾸 하고요. 거기다가 또 뭐 네. 정치권에서는 예. 아주 뭐 가뭄에 물 만난 네. 그 뭐 고기들처럼 말이죠. 예. 사정없이 지금 하고 있으니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걸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네.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거 아니다. 네. 너희들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높은데 예. 이런 짓들을 갖다 보이느냐. 네. 남원에는 어른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작심이요? 제 나이가 지금 70인. 예. 정치검찰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이 그런 초점을 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라고 나무라는 것도 뭐 감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정치검찰이라고 매도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그런 정치검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또 자기들 정치권에서 자문자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 검사 생활 제가 30년 하고 예. 변호사 15년 합니다만 네. 여기서 제일 문제는 네. 그러면 이 정치검찰이라는 또는 정치 색깔을 갖다가 이 검찰에 네. 물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네. 고인 되셨지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예. 또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예. 자기들하고 정치 색깔도 같이 하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을 네.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서열인데도 불구하고 발탁을 해버린다. 그러면요, 결국은요, 예. 제가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현재 이제 검찰의 독립 또 검찰총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공석 아닙니까? 네. 자, 검찰을 바로 서기 위해서 검찰총장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분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그건 방식도요. 뭐 지금 네. 이제 거명되고 있는 한 10여 명 안팎의 그런 아주 훌륭한 검찰 선배로서 이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검검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조언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런데 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럼 누굴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압축하고 네. 3사람 중에서 법무장관이 이제 예. 1명을 네. 낙정을 해서 이제 청와대에 올리거든요. 네. 그럼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한 검찰이 위기 상황에서 네. 총장을 예. 하려면 예. 자기 스스로 예. 더 갖고 온 노력도 해야 되고 예. 가져온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그것을 예. 우리 후배들하고 전부 다 비탄 없이 얘기하면서 예. 검찰이 이 위기에서 검찰을 구해야 됩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뭐 안보사범들 하지요. 종북주의자들 창궐하고 있죠. 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 우리 국가의 안보와 또 우리 안정은 기틀을 깎이면 네. 정치고 경제고 이제는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하나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네. 우리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줍니다. 네, 카리스마 하나만 더 덧붙여 주시죠. 카리스마.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떻든 여기저기 보아가지고 도덕적으로도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업무 능력이라든가 그동안의 모든 후배들이 네. 저 사람 같으면 우리 믿고 따르겠다. 예. 이런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세 가지 언급해 줬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오늘 많은 말씀 주셨는데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역임한 최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8종의 모든 역사 교과서 수정해야 할까요?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yes 앱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모든 역사 교과서 수정해야 할까요? 이것이 저희 오늘 yes or no의 질문인데요. 6584님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반역자입니다. 나라를 저버릴 수 있나요? 전 당연히 yes입니다. 7434님은요. 조건부 yes입니다. 제가 모든 국사 교과서를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yes라고는 할 수는 없네요. 다만 만약 모든 교과서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나 있다거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서술했다면 당연히 빠짐없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그 교과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테니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면승부 2라운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다시 불법 단체로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교조는 1989년에 출범해서 10년 만인 1999년에 합법화됐는데요. 핵심 쟁점은 해직자 노조원에 대한 자격 인정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개정하라, 현행법 위반이다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지난주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정부의 이런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교조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의 김정은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들 다 맞습니까? 전교조의 역사. 예, 맞습니다. 예, 현재 해직 교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약 22분이 계십니다. 22분. 노조원은 몇 분 정도입니까? 전원이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전원이라는 것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대략? 22분 모두 지금 전체 우리 조합원 말씀하시는 예, 6만 명. 6만 명. 6만 명 중에 현재 이제 해직된 선생님들이 22분. 자, 6만여 명 가운데 22명. 자, 이때 22명을 이제 소수지만 보호하는 것도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법의 노조가 되죠? 예. 지금 6만 명 중에 노동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9분입니다. 9분.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문제 삼고 9분인데 지금 예. 노동조합 전교조에서 네. 책을 받아서 맡고 활동하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숫자는 9분이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사실상 6만 명 조합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22분이 해직됐는데 왜 9분만 또 문제를 삼습니까? 그건 노동부가 파악한 숫자인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법의 노조가 되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소수지만 다 모두 조합원들을 안고 가야 된다는 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섰고 사립학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해직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교조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돼 있고 어제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했듯이 해고자나 실직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노조의 어떤 입장 정리라는 것을 득실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의 노조가 됐을 때 나머지 분들 6만여 명의, 물론 이제 9분 빼고 많은 분들이 혹시 더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모든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현실적으로 잃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기본권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설립 취소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단순히 노동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네. 전교조 민주주의와 참교육 역사에 대한 탄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노동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조가 있습니다만 이 기업별 노조의 대부분이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도 모두 설립 취소에 해당되는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유독 전교조에만 이러한 설립 취소에 해당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면적인 지금까지 전교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 왜 전교조부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간에 현재 그 정치 현상을 유신 스타일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 아래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보수 집권 세력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곳이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 현장은 보수나 진보의 틀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권 세력의 입장이 반영되는 교육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이고 그것의 최대 결론들이 전교조라고 지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의 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에서 내일 할 예정입니까? 예. 사실은 이 법의 노조 통보를 내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규약 시정 명령과는 달리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14년 동안 활동해온 전교조를 노동조합을 설립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거지요. 따라서 노동부가 아무리 강변을 해도 이것은 위법적인 조치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지하라고 어제 재차 권고를 했음에도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국가기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위법적 행위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계획, 어떤 단계를 밟아 가실 생각인가요? 일단 당장 내일 고용노동부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요. 네. 동시에 노동부의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법적 싸움 이제 들어가시는데, 네. 외국에서는 해직자나 또는 구직자가 이렇게 노조 활동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예. 해직자, 실업자, 심지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네. 사범대 학생들도 예.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입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법적 싸움이라는 것이 보면은 항상 긴 싸움인데 승산이 있을까요? 현재 제가 규약을 개정하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약 시정 명령과 관련해서 네. 그걸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벌금이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복을 하고 정식정판을 신청을 해서 300만 원 받았다가 1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네. 대법원이 이걸 2년이 넘게 이걸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법 2조나 노동법 2조가 유연적인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금 현재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소송이 길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장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라면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정교조는 현재와 같이 법내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기구,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이미 ILO에 제소를 했고요.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주에 추가로 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OECD 노조자문위원회인 TIAC에도 이미 현재 전교제 상황을 알렸고 OECD 노조자문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정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네. 또한 OECD에서 실시하는 우리 피사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사 회의가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피사 회의에도 정교조는 이 피사 회의에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정교조를 탄압하는 걸 방치하지 말고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의 노조가 되면요, 흔히 노조에는 이제 전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임자들이 복귀하라 이런 명령을 교육부가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교조를 해체하려고 하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모두 복귀하게 되면 정교조는 식물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밤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정책 대안을 상산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회의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교조가 6만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당한 그 현장 복귀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예정입니다. 단호히 거부하신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재정적인 부분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52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 가실 예정인지요?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전교조 조합원의 조합비로 해결해 왔습니다. 다른 어떤 노동조합보다 자주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무실 지원금도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지부 사무실 그리고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포함해서 52억인데 이 부분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투쟁 성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조합비 수납 체계에 대한 정부의 협조 거부 시에는 지금 현재 CMS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선생님들이 이 CMS 전환에 적극 호응하셔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에서요, 수능이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가 투쟁하는 것이 수업권을 침해한다, 또 학부모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교조는 결의한 바 있고 그 실시 여부는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더는 방향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네.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예. 고3 담임 선생님이 수능을 앞두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도 있죠? 예,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 교노조법 2조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오늘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교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노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악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교조를 법인노조화하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한 무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노조법을 개정해서 국제적 표준을 지키고 예.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교조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바뀌면 저희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